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일 뜨면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람이 울려도 한참 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손자가 왔는데도 예전만큼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스스로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나쁜 일도 없는데,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희미하고 무겁습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억지로라도 웃어봐. 그 말들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마음이 약해진 거지. 의지가 없는 거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인 건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무기력함, 그 희미함, 그 의욕 없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 당신은 죄책감 대신 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가 필요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음악이 끊어지고 잡음이 생기고 볼륨을 높여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때 라디오를 향해 제대로 소리를 내라고 소리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닳았거나 주파수가 어긋났거나 내부 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황혼기 우울이 이렇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균형이 바뀐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지 뇌과학은 4가지 경로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도파민 시스템의 자연적 변화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더 정확하게는 동기, 기대, 쾌감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충분할 때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고 기대가 생기고 이루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와 도파민 수용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2011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도파민 D2 수용체는 10년마다 약 6에서 7%씩 감소합니다. 즉, 60대의 뇌는 30대에 비해 도파민 반응 능력이 약 20% 이상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신나게 했던 일이 지금은 별로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 당신의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가 같은 자극에 예전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있던 음식이 별로 맛없고 재미있던 것이 별로 재미없고 만나고 싶던 사람이 귀찮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반응 시스템이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변화입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의 안정감, 자존감, 사회적 유대감을 조절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 에너지, 각성 상태를 조절합니다. 이 두 신경 전달 물질도 나이가 들면서 기저 수치가 변화합니다. 특히 큰 전환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일상적 자극의 소실,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역할 변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사별, 신체적 활동량의 감소. 이것들이 단순히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자극하던 요인들의 소실이기도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몸을 움직일 때,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그 자극들이 줄어들면 뇌 안의 화학적 균형이 바뀝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의 우울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7%에 달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진단받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황혼기 우울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로는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성기능만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 에너지 수준, 감정 조절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수용체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테스토스테론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감소하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갱년기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변화의 뇌과학적 원인입니다.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던 화학적 지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네 번째 경로, 가장 중요한 경로는 보상회로의 약화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핵심은 보상 예측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기대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보상회로가 약화되면 앞을 기대하는 감각이 줄어듭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희미해집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황혼기 우울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인 무쾌감증, 즉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이 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 해도 그 생각을 움직이는 화학적 연료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죄책감은 내려도 됩니다. 당신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환경이 변화한 것에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 환경은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처방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 일상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혼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용감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이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햇볕 아래서 걸으십시오. 실외 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직접 자극합니다. 실내 조명과 달리 자연광은 세로토닌 생성 경로를 활성화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의 실외 활동이 가벼운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파민을 자극하는 작은 목표를 매일 하나씩 만드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창문을 닫겠다.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겠다. 오늘 걸어서 마트에 가겠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해냈다는 그 인식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뇌는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달성했다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앞서 베품의 역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위한 행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시킵니다. 무기력할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밖을 향해 작은 행동을 하나 할 때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네 번째,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황혼기 우울은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심리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요즘 느끼는 그 무기력함, 그 희미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걸으십시오. 햇볕을 받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연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살고 싶은 의욕을 잃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운영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에 요즘 하루 중 가장 기분이 나아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적어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당신의 뇌가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뇌와 마음을 과학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